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때 네.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예. 날씨 너무 좋았죠. 예. 나올 때는 세찬 비가 내렸잖아요.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들어갈 때는 예. 또 말도 전직 대통령으로는 가장 많은 말을 했다면서요. 검찰 예. 출두하면서 하는 말들. 예. 예. 그리고 한 문장은 빠뜨렸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예. 그 말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근데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저는 그 두 가지가 예. 검찰 조사 과정이 어땠나 예.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요새 어디 뭐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너무 같나요? 아무튼 뭐 분위기가 이게 오늘 비가 이게 MB 준비했어 이거. 이 준비한 멘트 준비했어. 예. 밤새도록 저런 가고 하지 있어요. 다른 데서 써먹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우산 꼭 쓰시고.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라 MB. MB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 어록 나왔어요. 어록. 어록이네요, 예. 진짜. 자, 이 불법 자금 부분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전직 대통령이고 실망이지, 이건 진짜. 이 품격이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측근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고 예.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컨대 가벼운 뭐 특활비 뭐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죄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죄인데 특활비의 예를 들어보면 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전달자도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내가 그냥 받으라고 해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의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범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과 다툰다? 저는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MB가 측근들한테 책임을 다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예.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에서 좀 싹싹 빌어가지고 유리한 양형에서 좀 다퉈야지. You are fire.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진짜 싸게 진짜 저 무료 변론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왜냐면 인정 다 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것만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다툴 수 있는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쇠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것 괘씸죄가 같아요. 또 적용이 되는 예, 거죠.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게 괘씸죄가 양형위원회 양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표현 없겠지 설마. 예, 괘씸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인정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모 쪽으로 간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면 그 장사할 때가 아니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배팅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요. MB는 뭐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가 되면 뭐 집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정단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예. 김윤옥 씨 같은 경우 뭐 14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위가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사위가 장모님 뇌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그런 풍경인데요. 어떻게 김윤옥 씨도 그 단독 범죄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윤혁 여사가 만약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역사상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게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 네. 그때 수사할 때 왜 김윤혁 씨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왜 부르질 않았었냐면요. 그때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만약 김윤혁 씨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혁 씨한테 전달되었다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거기서 이 김용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술보다는 예, 증거가 이 말을 하면은 있었겠죠. 그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그러면 사위 입장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위 입장이에요. 예, 고현준 씨가 또 이제 MC를 그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이제 농담이었다는 점을 방송이 혼란스러워지네요, 점점. 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일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네, 거죠?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예. 부부가 같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두 사람 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 동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례상 뭐 그런다 그런 그렇지가 얘기들.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오, 그러니까 이철이 장영자 이후에도 부부가 같이 구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런 고려, 형사소송법에 그런 고려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한 집에 둘이 구속돼도 된다. 당연히 네. 되는 거죠. 이거 다 공범인데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을 풀어주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둘 중에 한 명만 구속할 테니까 아니, 가위바위보 하세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니면 등록금 반 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도 근데 뭐 정서법상 부부나 형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약간의 어떤 감안을 하는 건 그동안 사실 뭐 그런 관례가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뭐 방송에서 나오시는 뭐 변호사 패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군요.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는가 생각하고 진짜 오늘 또 이제 제가 경찰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고려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들어가면 한 방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 구치 서울구치소에 뭐 부부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호텔입니까 거기가? 아니 남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녀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 남녀가 동의 아예 저는 알아요. 아는데 동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놓네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어느 신문 기자라고요?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인정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쪽으로 간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면 그 장사할 때가 아니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배팅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래요. MB는 뭐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가 되면 뭐 집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정단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예. 김윤옥 씨 같은 경우 뭐 14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위가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위가 장모님 뇌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그런 풍경인데요. 그 어떻게 김윤옥 씨도 그 단독 범죄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윤혁 여사가 만약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때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날씨 너무 좋았죠. 나올 때는 세찬 비가 내렸잖아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들어갈 때는 예. 또 말도 전직 대통령으로는 가장 많은 말을 했다면서요. 검찰 예. 출두하면서 하는 말들. 예, 예. 그리고 한 문장은 빠뜨렸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예. 그 말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근데 예.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저는 그 두 가지가 예. 검찰 조사 과정이 어땠나 예.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요새 어디 뭐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너무 같나요? 아무튼 뭐 분위기가 이게 오늘 B가 이게 MB. 준비했어 이거. 이 준비한 멘트 준비했어. 예. 밤새도록 저런 가고 마지막. 있어요. 다른 데서 써먹어도 되니까. 아 그럼요. 우산 꼭 쓰시고.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라 MB. MB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 어록 나왔어요. 어록. 어록이네요, 진짜. 자, 이 불법 자금 부분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전직 대통령이고 실망이지, 이건 진짜. 이 품격이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측근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에서 좀 싹싹 빌어가지고 유리한 양형에서 좀 다퉈야지. You are fire.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진짜 싸게 진짜 저 무료 봉사론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왜냐면 인정 다 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것만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다툴 수 있는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쇠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것 괘씸죄가 같아요. 또 적용이 되는 예, 거죠.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게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게 괘씸죄가 양형위원회 양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표현 없겠지 설마. 예, 괘씸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게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 네. 그때 수사할 때 왜 김윤혁 씨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왜 부르지 않았었냐면요. 그때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만약 김윤혁 씨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혁 씨한테 전달되었다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거기서 이 김용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술보다는 증거가 하면은 있었겠죠. 거짓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사위 입장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위 입장이에요. 네, 고현준 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고 예.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가벼운 뭐 특활비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죄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죄인데 특활비의 예를 들어보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달자도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내가 그냥 받으라고 해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의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범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과 다툰다? 저는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MB가 측근들한테 책임을 다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라고 한다면